안녕하세요. 오늘도 참 애쓰셨습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당신은 아마 지금 마음 한구석이 조금 무겁거나 설명하기 힘든 답답함을 안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아직도 괴로울까? 하는 생각들이 밤잠을 설치게 하지는 않으셨나요? 나이가 들면 마음이 좀 단단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근심의 무게는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지나온 세월에 대한 후회까지. 하지만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괴로움은 당신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단지 너무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법을 잊으셨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5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마음속에 꽉 쥐고 있던 고통의 끈을 하나씩 놓아보는 연습을 하려 합니다. 긴 영상이지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며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는 게 고통이다. 라고요. 맞습니다. 삶은 원래 만만치 않은 파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은 외부 환경보다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65세 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선생님은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가족들을 부양했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좀 쉬려니 과거에 동료에게 사기당했던 기업, 자식에게 더 잘해주지 못했던 미안함이 매일 밤 괴롭혔습니다. 박 선생님을 괴롭힌 것은 과거의 사건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일을 계속 생각하는 현재의 마음이었죠. 여러분, 고통은 나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 고통을 죽어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꽉 쥐고서 아 뜨거워,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그 손을 펴서 숯덩이를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손을 펴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걱정이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걱정을 해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후회를 해야 다음엔 안 그러지 않을까? 하지만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앗아갈 뿐입니다. 2026년 한 심리학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거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4%의 가능성 때문에 나머지 96%의 평온함을 포기하고 사는 셈이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꽉 쥐고 있는 그 뜨거운 숯덩이는 무엇인가요? 자식에 대한 서운함인가요? 아니면 젊은 날의 실패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짧게라도 남겨보세요. 글로 적는 것만으로도 그 숯덩이의 온도는 조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숯덩이를 바닥에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그때 그러지 말걸 하고 이불을 걷어차 본 적 있으신가요? 50대가 넘어가면 우리 마음속에는 후회라는 이름의 커다란 도서관이 생깁니다. 서가마다 내가 그때 그 아파트를 샀더라면, 그때 자식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더라면, 남편 혹은 아내에게 더 다정했더라면, 같은 해묵은 후회들이 가득 차 있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의 당신은 그 당시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지금의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그때를 돌아보니 부족해 보일 뿐이지, 그 시절의 당신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가녀린 존재였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시절의 당신을 그만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후회는 과거에 머물게 하고, 걱정은 미래로 도망가게 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현재를 도둑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인생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가장 젊은 날입니다. 70세의 어르신이 80세가 되었을 때, 아, 내가 70살 때 더 즐겁게 살걸 하고 후회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제 후회의 짐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아주 큰 쓰레기통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당신을 괴롭히는 그 해묵은 기억을 종이에 적어 구겨 넣듯 그 통 안에 던져버리는 상상을 하세요. 그리고 크게 한번 내뱉으세요. 애썼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고통의 사슬을 끊어줄 것입니다. 괴로움의 또 다른 원인은 바로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공포입니다.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이 무엇인가요? 몸이 아프면 어쩌지? 돈이 떨어지면 어쩌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지?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걱정은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불교에는 제2위 화살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화살을 맞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같은 것들이죠. 이것이 첫 번째 화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화살을 맞은 자리에 대고 왜 하필 나야? 앞으로 더 나빠지면 어쩌지? 라며 스스로를 계속 찌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두 번째 화살이자 괴로움의 실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의 맛에만 집중하고 길을 걸을 때는 발바닥에 닿는 지면의 느낌에만 집중해 보세요. 괴로움은 미래나 과거에만 존재할 수 있지. 오직 지금 이 찰나에는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행동하십시오. 없다면 걱정은 무의미합니다. 내일의 비를 오늘 걱정한다고 해서 내일 비가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들고 가야 할 우산의 무게만 무거워질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은 걱정으로 채우기엔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남의 시선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자식이 이 정도는 돼야 체면이 서지 않을까? 환갑이 넘었는데 이런 옷을 입어도 될까? 우리는 평생을 타인의 눈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특히 체면과 도리를 중시하는 우리 세대에게 남의 눈치는 평생을 따라다닌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 가면을 벗어던져도 될 때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타인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 삶의 무게를 버티느라 바쁘기 때문이죠. 우리가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보내버린 그 수많은 시간들이 정작 나 자신을 돌보는 데 쓰였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더 풍요로워졌을까요? 괴로움의 상당 부분은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 사이의 간극에서 발생합니다. 이제는 타인 중심의 삶에서 나 중심의 삶으로 궤도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곁의 사람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인정에 목매지 마세요. 그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는 순간 괴로움은 다시 시작됩니다. 대신 오늘 내가 나를 위해 한 작은 일들, 맛있는 차 한 잔을 마시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정성껏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한 것에 스스로 박수를 쳐주세요. 자존감은 거창한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자기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주름살은 그저 늙음의 징표가 아니라 험난한 세상을 이겨내온 훈장입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말해주세요. 그동안 참 잘 살았다. 누구보다 애썼다. 이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 이 자기 허용의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속 괴로움을 녹여내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큰 실체적 고통은 상실일 것입니다. 건강을 잃고, 직위를 잃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고장 신호가 오면 덜컥 겁이 나기도 하죠. 이제 나도 끝인가? 하는 허무함이 밀려올 때 괴로움은 극에 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연의 섭리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꽃이 지지 않으면 열매가 맺힐 수 없고, 잎이 떨어지지 않으면 나무는 겨울을 날 수 없습니다. 노화는 쇠퇴가 아니라 완성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일본에 킨츠기라는 공예가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 붙여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가치를 만드는 예술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 입고 늙어가는 과정에서 얻은 지혜와 통찰은 매끈하기만 했던 젊은 날의 모습보다 훨씬 더 고귀한 빛을 발합니다. 죽음과 노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마치 저녁 노을이 진다고 해서 내일의 태양이 뜨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은 저항할수록 커지고 수용할수록 작아집니다.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상실에 집중하기보다 아직 내게 남아있는 것들에 집중해 보십시오. 아직 숨 쉴 수 있는 폐가 있고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며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할 수 있는 따뜻한 심장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을 붙잡고 있는 손을 놓는 마지막 단계는 나누는 삶입니다. 내가 가진 경험과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때 우리는 죽음조차 넘어서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창한 기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인자한 미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타인에게 빛이 되어줄 때 우리 내면의 어두운 괴로움은 자연스럽게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괴로움의 원인과 마음가짐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몸의 근육을 키우듯 마음의 근육도 매일 단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갑작스러운 삶의 풍파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0에서 70대 시니어분들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마음 단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이라는 닷을 내리는 연습입니다. 불안이나 괴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우리 마음은 이리저리 휩쓸립니다. 이때 가장 빠르고 강력한 처방은 바로 호흡입니다. 코로 4초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2초간 멈췄다가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뱉어 보세요. 이때 핵심은 내뱉는 숨을 더 길게 하는 것입니다. 긴 숨을 내뱉을 때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며 뇌는 이제 안전하구나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하루 3번, 5분씩만 투자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하루는 훨씬 더 고요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 일기위 기적입니다. 괴로움은 결핍에 집중할 때 생깁니다. 반대로 평온함은 충만함에 집중할 때 찾아오죠. 거창한 감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 된장찌개가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길가에 핀 꽃이 예뻐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발로 걸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3가지만 적어보세요. 뇌과학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괴로움이라는 어둠을 몰아내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불평의 등잔을 끄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촛불을 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찰자의 눈을 갖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찾아올 때 나는 괴롭다 라고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괴로움이라는 구름이 지나가고 있구나 라고 객관화해 보세요. 당신은 그 구름이 아니라 그 구름이 지나가는 드넓은 푸른 하늘입니다. 구름은 비를 뿌리고 사라지지만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평온하게 남아 있습니다. 감정과 나를 분리하는 이 짧은 연습이 당신을 고통의 소용돌이에서 건져줄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마음여행을 떠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의 시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통은 나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꽉 쥔 손을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해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을은 결코 쓸쓸한 계절이 아닙니다. 가장 화려하게 물든 단풍처럼 당신의 인생도 지금 이 순간 가장 아름답게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은 바람에 맡기고 오지 않은 일은 강물에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오직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숨소리와 심장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스스로를 사랑해 주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귀한 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평온해질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의 평온한 오늘을, 그리고 더 빛날 내일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